너무 분통 터집니다, 진짜. 자, 그제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그 친모 성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했을지 일단 그제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인정하지 인정 안 하십니까? 여전히 억울하세요? 출산 인정하십니까? 아직 뭐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 그제 두 번째 공판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숨진 3세 여아 성모 씨의 변호인한테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저도 이제 변호사긴 합니다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이제 DNA 검사를 이제 제출했거든요. 그랬었죠, 네. 이 DNA 검사의 정확도는요, 99.9999%입니다.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호인은 DNA 검사 결과는 동의한다. 그러나 네.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입니까? 김복준 의원님. 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음주 운전은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술은 네.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네. 않았다. 이제 그 얘기하고 똑같은 소리인데요. 네. 이 사람이 자꾸 이제 그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출산이 없으면 본인한테 적용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아이 바꿔치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궤변을 드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변호인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DNA는 과학적 증거잖아요. 그것까지 부정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하는 진술 전체가 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저건 빼도 박도 못하는 과학적 증거이기 네. 때문에 그거는 인정한다. 네.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DNA는 인정한데 출산 사실은 너희가 밝혀라, 그 소리 같아. 야, 그렇다면 결국은 입증 여부는 기소를 한 검찰 측에서 밝힌다. 그렇게 공을 떠넘기는 것 같은데요. 뭔가 재판의 전략 같기도 합니다. 자, 관련해서 석 씨의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누구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이라 손 치더라도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면 여러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서 애가 보채고 울고 하는데 어디 보관할 것이며 과연 정말로 피고인이 했을까? 아니, 피고인 대신에 또 피고인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했을까? 오히려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피고인 측 입장을 얘기를 하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이 네. 과정에서 검찰이 주목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는 지금 친모로 알려지고 있는 성모 씨 그리고 성모 씨의 남편도 같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외 정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관계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부정한 일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부정한 네.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제 얘를 낳은 것에 대해서 둘 다 부인하고 있으니 네. 어느 정도 이 성모 씨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네. 검찰이 진술을 하나를 확보했어요. 뭘까요? 제3의 남성으로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 친모 석 씨와 혼의 성관계가 있었다. 이 진술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 혹시나 네. 추측컨대 그 사이에 둘 사람의 관계 사이에 낳은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진술이지만 아직은 그래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아주 의미 있는 진술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진술 말고도 새롭게 확인한 그리고 확보한 증거물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 개가 나왔어요. 일단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여성이 또 터무니없이 셀프 출산이라는 그 앱을 설치했다가 삭제한 사실이 나왔어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참. 애 낳지 않는 엄마 여성들이 그 셀프 출산 뭐 이런 앱을 깔아가지고 확인할 이유가 없지요. 네. 그 부분이 하나 나왔고요. 네. 당연히 또 국가원에서 나온 DNA 감정서 이건 정확도가 확실하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죠. 예,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산부인과 관찰 기록지인데요. 네. 신생아의 체중이 갑자기 200g 정도가 감소됐다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석 씨가 어딘가에서 아이를 늦게 낳아서
아이를 바꿨기 때문에 원래 그 아이, 그러니까 이제 딸이 낳던 아이, 그 아이는 질병이 있지 않으면 200g 감소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그러니까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감소된 아이가 네. 그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늘 말씀드리는 발목에 인식표가 분리됐던 사진. 네, 그리고 이분이 출산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상당히 많이 봤대요. 하하. 그걸 봤던 기록이 좀 있고요. 네. 뭐 체포영장 당시에 이 석 씨의 어떤 거동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네. 당신을 그 미성년자 약취인 그 아이 바꿔치기 한 걸로 뭐 그 체포합니다 할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보인 어떤 태도 같은 거를 경찰 다 기록해 놓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변호인이 뭐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제 2차 공판에서 줄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던 석 씨가 유일하게 동요했던 순간이 있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는 과정에서 숨진 아이, 그러니까 빌라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아이 사진이 나오니까 석 씨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석 씨는 아이 사진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이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온, 또 어떤 감정에서 나온 눈물이고 행동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안은요, 끝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시원하게 뭔가 드러나는 게 없어요. 관련해서 이 숨진 3살 여아의 언니, 즉 석 씨의 큰딸에 대한 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어느 정도 제기가 됐습니까? 인철 변호사님. 검찰은 이제 이 숨진 3세 여아의 언니 김모 씨죠. 김모 씨에 대해서 징역 2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 이유는 뭐냐면 생후 29개월 된 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고요. 김 씨는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만큼 검찰이 더 밝혀내야 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낼 부분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3살 여아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밝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